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희한한 풍경, 끊임없이 반복되는 도돌이표가 역사의 흐름, 대목대목에 꼭 찍혀 있어서 한 번씩 반복되는 흐름. 그것이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국민들 실망, 절망, 분노 이런 거에 아랑곳 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 기필코 관철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일단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을 피하려 방통위원장 또 꼼수 사퇴. 또라는 말은 7개월 전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바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라는 말을 붙였고요. 이 꼼수라는 것은 탄핵을 피하려고 탄핵 사퇴만은 이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퇴를 했는데 그것을 꼼수라고 이 신문은 본 겁니다. 이동관에 이어 7개월 만에 김홍일 사의 윤 대통령 즉각 수용, MBC 겨냥한 박문진 이사 교체 노림수, 후임의 이진숙 결혼, 방통위원장 이진숙 전 MBC 사장이었었죠. 네, 그 이진숙 씨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전 MBC 사장이었었습니다. 다음 관련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국민일보는 이런 제목 붙였습니다. 방송 쟁탈 전에 또 수장을 잃은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도 탄핵 앞두고 잦은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 재가를 했다. 후임에는 이준숙이 유력하다. 한겨레 신문 볼까요? 경향신문처럼 꼼수라는 말을 한겨레 신문도 썼죠. 김홍일 꼼수 사퇴. 방송 장악 강행 뜻. 자, 방송 장악. 누가 누구를 장악한다는 뜻일까요? 지금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가 MBC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요. 거꾸로 지금 이제 방송사법 통과시키는 것은 그리고 김홍일을 탄핵 소추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MBC 등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서로 이제 당신네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맞서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탄핵안 표결 전 직무정지 회피. 이래서 사퇴를 한 거죠.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고 직무가 정지가 되면 사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후임에는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유력하다. 정치 싸움에 방송통신위원회 13개월간 7명째 수장이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13개월간 7명째. 이렇게 되나요? 일일이 세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일 야당 탄핵안 보고 전에 잦은 사퇴. 보고한다는 말은 국회에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7개월 만에 또 비정상 1인 체제로 부위원장 한 사람만 남아있죠. 후임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유력. 자, 김홍일이 물러나서 탄핵이 무산이 되자 야당은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벼르고 있습니다. 후임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거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 과천청사를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화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탄핵 폭주에 또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MBC 민영화만이 근본 해법이다. MBC 민영화. 이거 말고 다른 해법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겁니다. 저도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차제의 정권이 이 부분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차제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벌어지는 방송 장악 논란을 끝내야 한다.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 공영방송이 방송사 내부정치 세력화 그리고 편파방송의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 된다. MBC 민영화가 근본 해법이다. 누가 말합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법무장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독재, 전체주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국무위원들 전체적으로 거부권에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검사 탄핵 등 여야 격돌 정회 끝에 산회. 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어제 상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무산이 됐고 오늘 아마 또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군 장성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여당이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22대 첫 대정부 질문이 파행을 빚고 말았습니다. 국회 무한대치 전국 격화, 야당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무산, 이재명 수사 등 검사 4명 탄핵안 보고를 했습니다. 김홍일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내용 잠깐 볼까요?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고성과 막말로 끝내 파행됐다. 원 구성 마무리된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부터 여야가 기싸움하면 몰두하면서 대치 전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말에서 촉발된 양당의 공방은 사과 없이 국회 복귀는 없다는 국민의힘의 조건부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표결을 무산시키려는 비열한 술수라며 반발. 한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이며 독주를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예정 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넘겨 열렸다. 민주당 주도의 최상병 특검법 상정에 국민의힘이 대정부 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한 안건 상정 전례가 없다라고 맞서면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의장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거부하다가 대정부 질문이 한창인 상황에서 늑장 참석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설전을 벌이던 도중 한일 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어따 대고 사과하세요 라고 항의를 했고 소란이 계속되자 주호영 부의장이 과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다른 건 사과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없다. 정신 나가셨으니까 그런 단어를 썼다 라고 버텼고 주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 개의 2시간 만이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민낯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생얼굴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 종일 대치를 한 셈인데 야당이 오늘 상정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강행 때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이런 지금 방침이고요. 본회의 3시간 중단. 어제는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못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대정부 질문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하는 전례가 없다 반발을 했고요. 야당은 순직 해병 일주기인 7월 19일 이전에 재표결 끝내려면 본회의 상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야당은 늦어도 4일 이번 주 목요일 내일입니다. 표결 강행 방침입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지난 이후에 180석 이상 찬성 때는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업종과 상관없이 단일 최저임금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 적용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내일 최저임금 논의 진행키로 이렇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것은 누구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힐까요? 숙박업 이쪽에 그 중저가를 위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도 이걸 애썼으나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최저임금 한 개 업종만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또 외면되고 말았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최저임금을 높이면 저소득층 형편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단편적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인상하면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줄어든다는 것은 많이 입증돼 이제는 상식이 됐다. 그렇다면 보완책이 나와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문제의 개선을 언제까지 틀어막을 것인가? 이러다가는 나중에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것이다. 여기 한번 볼까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업종, 지역별은 물론이고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들 4명을 탄핵하겠다 보고를 했지요. 그래서 이에 맞서서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이 이재명이 재판장 맡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담당 4명 검사들 탄핵하겠다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야당에게 수사권을 달라는 것이나 같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싸고 야당하고 정권이 전면전이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전 대표 수사 재판 흔들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맞서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 간부 전원과 함께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보복,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법정이 아닌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재명이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면서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절박합니다. 문명사회에서 야만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야만의 나락이다. 이재명이 재판장 맡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왼쪽 사진 볼까요?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왼쪽부터 김용민, 민영배, 장경태, 전용기 이 4명 의원들이 국회 의원과를 찾아가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직 검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9명째 탄핵안을 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야만의 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북 송금 사건 등 수사검사에 야당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외 토픽 나올 일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입법 독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 볼까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사유와 당사자 반박.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이제 이 검사들이 참여한 사건을 보면은 쌍방울 사건, 대장동 백현동 사건, 대장동 백현동 사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민주당 혹은 이재명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면 모두 다 탄핵하겠다는 것이냐? 이건 국기문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하겠다고 그러죠.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하겠다고 그러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경우 정말 처음 보는 일입니다. 결론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다. 철저히 정략적이라는 뜻이다. 국기문란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문란이라고 불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네, 준열하게 꾸짖는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 승리에 이어서 면책 특권까지 인정을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 처벌 못한다. 트럼프가 갑자기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선 패배 뒤집기 혐의 재판 어려워져.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시시각각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 또 트럼프 주변 인사들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채널을 확보를 하고 가동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올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재판 리스크 족쇄를 풀어줬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재임 중에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야 된다. 정치 보복 차단 명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제 저녁에 있었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있었던 대형 교통사고, 9명이 숨졌고 4명이 크게 부상을 입은 그런 교통사고였는데, 역주행차 가속 페달이 90% 이상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역 앞 차량 돌진 참사. 경찰은 전자기록 토대로 볼 때 사고 직전 가속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급발진 여부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사망 9명은 모두 30대에서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교통사고 현장인데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현장에 한 여성이 추모의 뜻을 담은 국화꽃을 내려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시 이제 추모의 꽃을 내려놓고 있는 장면인데요. 중앙일보는 이런 일면톱 제목을 달았습니다. 브레이크, 가속 페달 둘 중에 뭘 밟았나? 사고 차량의 운전자 뭘 밟았나? 시내버스 기사 68세 차모씨 이 남자 도대체 뭘 밟았냐? 급발진이냐? 아니면 브레이크 밟는다고 깜빡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건 아니냐? 시청역 차량 돌진 미스터리. 운전자 급발진했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 그러나 경찰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베테랑 버스기사. 저희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차량 안에서 혹시 부부가 뭔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조수석에 부인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처가 쪽 그 행사가 있었답니다. 가족 행사가. 이제 그걸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는데 그 가족 행사와 관련해서 뭔가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고, 이 운전사가 그 부부 다툼 끝에 뭔가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폭발을 한 나머지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까지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운전자는 68세 버스기사. 처가 잔치에 갔다 오는 길에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그 당권 후보들 설전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한테 해병대 특검, 제3자 특검 이 주장을 철회하라.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특검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거 어떻게 막으려고 하느냐? 거부권이 끝까지 통할 수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 특검을 민주당 표 특검을 끌어내리고 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특검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특검법 설전. 나경원 후보는 지나친 갈등으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윤, 원, 한 자숙과 성찰을 해야 된다. 윤상현 후보는 그렇게 말했네요. 원희룡도 한동훈도 자숙과 성찰을 하라. 여당 선거관리위원회 전당대회 과열 양상에 후보 4사람에게 경고성 공문을 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 문화일보 정치부 차장이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공생과 공망의 갈림길에 있다. 네. 이 결론 부분만 좀 볼까요? 네. 누군가는 두 사람의 앙금을 논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한다. 그러나 윤한 갈등 시즌2, 시즌3를 시청하기에 국민 피로감이 너무 크다. 두 사람은 브로맨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는 될 수 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그는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의 반열에 올라선 한동훈 후보를 넉넉히 존중하고 한동훈 후보는 용산과 큰 틀에서 조율하면서 대통령의 통치권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후에 당은 당대로, 정은 정대로 서로의 장점을 키우고 단점은 감추는 작업을 하면 된다. 야당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날선 논리의 칼을 휘두르는 데 있어 한 후보를 뛰어넘는 사람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뚝심의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성공한 개혁 대통령이 되면 된다. 자, 이런 결론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김규나 소설가가 군 미필자가 장군에게 호통치는 분단국가, 이런 제목의 이제 소설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내용 여기만 볼까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989년 주한 미 대사관자를 점거 폭탄 투척과 방화 미수로 징역 2년을 살았고 그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했다. 그가 근엄한 표정으로 사단당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엔 부끄럽고 비굴한 군인일 뿐이에요. 라며 현역 장군을 비난하는 장면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만 피선거권을 갖게 하는 법이 생길 리는 없겠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군인이 어떤 이유로든 전과자나 군 미필자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